네, 월요일장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두 가지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그리스 디폴트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에만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 힌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FOMC 회의 그리고 유로 장관 회의인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증시는 이곳에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관망세로 하락세로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6%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0.4%, 나스닥 지수 0.4%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시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대에서 시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 쪽에서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주말에 있었던 그리스 협상에 있어서 진전이 없었다는 소식을 이날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고스란히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부터 크게 저점을 낮춘 구간에서 거래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와 함께 장 초반에 나타났던 경제 지표들은 지수의 큰 방향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예상 밖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부진한 양상으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다만 6월 주택시장 지수는 9개월 내 최고치까지 오르게 되면서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지수 자체 지표는 엇갈린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엇갈린 지표로 인해서 지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시가보다는 올라선 구간대에서 거래 마감지였었고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와 유럽 장관 회의,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 뚜렷한 채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17,800선을 하회하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입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M&A 소식이 있었는데 이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낙폭을 기록한 채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대체로 전업종이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시가보다 올라서면서 2084포인트 선의 종가로 S&P 500 지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부진했었고 대표적인 기술주들도 낙폭을 기록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저가보다 올라섰습니다. 5,030포인트 선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5,029포인트 선 종가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커다란 이슈 두 가지를 두고서 계속해서 지수는 경계감이 뚜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슈들, 오늘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 연준의 FOMC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ed on track for September rate hike as economy picks up.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지난주에 로이터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5명의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 이 37명이 9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3분기 말까지 금리가 0.375%로 오르고 12월 말까지는 다시 0.625%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지 못했지만 5월 신규 고용이 28만 건까지 올라가고 이 소매 판매 역시 호조를 나타내면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 달러 강세가 연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새벽 3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30분 뒤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이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만큼 어떤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제조업 관련 지표들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industrial production declines as weak global demand, strong dollar, crimp output.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5월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0.2% 상승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와 함께 이 5월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1.8% 상승에 그치면서 다소 부진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이 제조업 생산이 지난달 0.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생산 부진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부진과 함께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 산업 투자 부진, 또 달러 약세가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서 제조업 경기가 최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용, 소비, 또 물가 경기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달러 강세와 글로벌 수요 악화로 인해서 이러한 제조업 업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머스트 피어폰트 스티픈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로 제조업 부문이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달러 강세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장에서만 27개 종목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내린 쪽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 방산주인 이 종목이 가장 큰 폭으로 밀렸고 3M과 머크사, 비자,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에너지 섹터도 함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2%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 방산업체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헬리콥터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3M과 머크사, 비자가 모두 1% 넘게 밀리면서 전 종목에 걸쳐서 낙폭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날 선방하면서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한해서 이날 장에서는 M&A 기대감 반영되면서 올랐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봤다시피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었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으면서 이 섹터만이 오늘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습이었었고 전 섹터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산업재와 자본재, 소매 판매 섹터가 특히나 낙폭을 크게 기록했다는 점 이날 장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지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M&A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결과는 조금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미국 보험업체인 시그나 코퍼레이션이 앤썸의 인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부터 이 둘의 인수가 꾸준히 진행이 됐던 걸로 알려졌는데 인수 가격에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앤썸과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서 시그나의 주가는 이날 11% 급등했습니다. 앤썸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시그나와 휴메나 모두 경쟁사를 다시 한번 인수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M&A 진행 과정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유통업체인 CVS 헬스가 유통업체인 타깃의 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9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CVS 헬스는 인수 절차가 올해 연말까지 종료가 된다면 내년까지는 비용 감소가 있겠지만 그 후년의 2018년까지는 주당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주가 영향력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0.35%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었고요. 타겟의 주가는 이날 1% 넘는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외신 통해서 살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인수합병 소식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의약거품 업체 CVS 헬스가 이 할인 전인 타겟의 의약품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CVS buys Target Pharmacy business for $1.9 bill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CVS 헬스는 타깃의 의약품 조제 및 클리닉 사업 부문을 19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로 이 CVS는 미국 47개 주에서 1,660개의 새로운 타깃 약국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이 80개의 클리닉은 미닛 클리닉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CVS와 타깃은 앞으로 이 타깃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5개에서 10개의 작은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장에는 CVS 약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USA Today는 이와 같은 결정이 최근 타깃이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분석 끝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타깃의 의약품 부분은 현재 40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타깃은 이번 인수로 이와 같은 마진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리 멀로 CVS 최고 경영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두 회사의 고용자들과 주주들은 이번 인수로 모두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CVS 헬스의 주가는 0.35% 상승했고 타깃의 주가는 1.27%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이 유료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Alibaba is getting ready to launch the Netflix of China.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약 2개월 후에 이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알리바바가 시작하는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티몰 박스오피스, TVO라고 불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 TVO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미국의 넷플릭스와 같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들은 여러 가지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난 14일 패트릭 리우 알리바바 그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부문 사업부 대표는 알리바바의 목표는 미국의 영상업체인 넷플릭스 또 HBO처럼 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 기존의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플랫폼에는 이 넷플릭스, HBO와 마찬가지로 해외 영화와 TV 콘텐츠를 비롯해 알리바바 자체 제작 콘텐츠도 스트리밍될 예정입니다. 또한 콘텐츠의 90%는 유료로 제공되고 10%만 무료로 제공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알리바바는 온라인 비디오 시장에서 활발한 확장을 이어왔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비디오 시장 규모는 무려 59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내에서도 이 온라인 비디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소식에 알리바바의 주가는 0.61% 내렸고 넷플릭스의 주가는 1.01% 크게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저희가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그리스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같은 우려감 유럽 증시에는 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1% 넘게 밀렸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1% 넘는 하락을 보였고 독일 닥스 지수는 1.9% 큰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유가는 공급 우위 지속 전망에 따라서 하락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예멘 사태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졌었고요. 이에 따라서 잘 해결이 된다면 현재 산유량 공급에 차질이 없게 되기 때문에 공급 우위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펙 회원국들의 하루 산유량이 하루 쿼터인 3만 배럴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유가에는 부담이 됐고요. 이날 장에서는 배럴당 0.7%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금값은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경계감에 올랐고요. 1,185달러 8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 역시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3달러 4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12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공포지수는 그립스 협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날 장에서 급등했습니다. 11% 올랐고 BDI 발틱 운임지수가 추가적으로 크게 올랐죠. 14포인트 오르면서 656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의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2원 60전 올랐고 1117원 30전에 종가를 썼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그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리면서 2.3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